자, 오버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추미애를 내세워서 검찰을 지금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개혁 법안 등을 넣어서 12월 달 중에 이걸 다 통과시켜 가지고 1월 중에 이제 이 공고를 하고 1월 말쯤 되면 이런 것들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2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으니까 다 그때 내쫓아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청와대는 그래서 선거 전에 일망타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 이런 계산을 지금 두들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때는 이제 확 휘어잡을 검찰을 확 휘어잡을 카드로 성깔이 대단한 추미애를 보내는 것이 이제 그 제대로 된 검찰 청소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검찰이 설쳐도 2월달 되고 나면 검찰 볼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문재인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결국 임명될 거다. 이렇게 보고 밀어붙이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스스로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마지막 수순입니다. 문이 추미애를 이번에 임명하지 않았으면 아마 내년에 공천에서 공천 물갈이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추미애 지역구 광진에 지금 오세훈이가 가 있고 내년에 거기서 출마한다고 하고 있지요. 자, 추미애는 대표적인 비문 인사고, 자, 그런 추미애가 내년에 공천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추미애를 내세워서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자, 윤석열인들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런데 추미애는 지금 장관 꿈이 옛날부터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 2003년에 강금실이 들었을 때 노무현 정권의 조각의 법무장관을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금실이 되면서 이후에 추미애가 탄핵에까지 노무현 탄핵에 가담하는 수순까지도 벌어졌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서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지난번에 문재인이 대선을 가던 즈음과 촛불 탄핵 즈음에 민주당의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해서 길거리로 가서 문정권이 탄생하는데 나름 크게 이바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권 초창기에 오죽했으면 임종석이가 추미애를 쳐다도 안 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추미애가 임종석한테 쓴소리도 하고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추미애가 자기가 16년 전에 가고 싶었던 법무장관 자리를 다시 맡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문한테 충성을 100% 보이느냐, 아니면 지금 문한테 충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이 의외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의외로 권력에 맞섰듯이 그런 쪽으로 가느냐, 지금 그게 의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가 줄줄이 앞으로 불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이 핵심 인사들이 지금 줄소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줄소안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벌써 김경수가 조용히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검찰이 유재수 무마와 관련해서 김경수를 경남지사를 비공개로 소환을 했고 감찰 중단 과정에 김경수가 개입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금융위원회 인사 등을
유재수에게 청탁했는지도 물었다는 겁니다. 자, 김경수는 유재수, 윤건영, 천경덕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 인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논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너서클 모임처럼 해석되는 조직이죠. 그래서 검찰은 이 감찰 중단에서 유재수가 김경수에게 부탁을 했는지 이 부분을 물었고, 김경수와 유재수는 노무현 정권 때 유재수가 청와대 제1부속실의 행정관을 지낼 때 같은 행정관이던 김경수 등과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은경덕도 최근에 검찰에 불려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검찰에는 박형철, 백은우, 그리고 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유재수가 거기 국장으로 있을 때 금융위원장이었던 최종구, 그리고 그때 부위원장으로서 백은우와 유재수 문제에 대해서 통화를 했던 김용범에 대해서도 조사가 지금 끝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유재수 문제는 이제 조국에 지금 수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불려갈 중요한 세 사람은 백은우하고 조국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백은우 밑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있다가 민정비서관 밑에서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있다가 백은우가 빠진 이후에 민정비서관을 하고 있는 이광철 등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울산 경제부시장 송병기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송병기는 6일, 7일 이틀 연속으로 지금 조사를 받다가 7일날 저녁에 몸이 좀 피곤하다고 조사 중단을 요구한 채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병기의 차명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까지 다 분석한 뒤에 추가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송병기가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차명폰 여러 대와 외장 하드가 압수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진진한데요. 송병기는 2017년 9월 10월경에 청와대 문 행정관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국무총리실의 민정 담당 사무관인데 검찰 수사관 출신의 52살 먹은 사람입니다. 김기현 관련 보고를 전달했고, 문 행정관은 11월에 이를 보고서로 작성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뭐 캠핑장에서 만났고 SNS에서 알았다, 이 말은 다 거짓말이 되었으니까, 입증이 되었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청와대에 같은 사안으로 이미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업체 대표가 민정비서관실에 2017년 9월 달에 진정서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면서 김기현 시장과 측근들을 이렇게 진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 진정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발까지도 했지요. 그러니까 착착 아구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진정서 올라가고 고발 들어갈 거고 비리는 이러니 이제 이거 조사해라, 이래서 청와대는 그걸 다 이렇게 그대로 적어가지고 거기에 살까지 더 입혀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내려보낸 게 이 사건의 진상이다. 그러려면 메이저들끼리 사전에 어떻게 하자라고 합의가 되고 밑에 시켜서 이렇게 돌아갔겠지. 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진정한다고 제보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민정비서관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청와대 진정한 걸, 레미콘 업자가 진정한 걸 공정위원회에 이렇게 보냈는데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고 했겠죠.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경찰이 중대 범죄로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은 소속 공무원들도 조례에 따라 행 결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처음에 특정한 이 업자와 이해와 관련된 진정이 나중에 이제 선거와 연결되는 과정을 거친 부분으로 보입니다. 문행정관은 업자의 진정하고는 별도로 부시장한테 송병기한테 받은 내용을 기초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백운우를 거쳐 반부패 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에 내려보내는 하명 자료를 만들었고요. 공정위와 이 경찰이, 공정위는 무혐의, 경찰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조사에 들어가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용이 180도 바뀐 데는 청와대가 개입해서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이 행정관이 황운하 청장이 허위 보고를 했다고 교체를 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조사했던 전임 수사팀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나름 성실하게 조사했는데 전부 모가지가 잘렸어요. 그래서 불만을 품고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니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이 경찰관에게 인사 조치를 시킨 전보 발령을 낸 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아마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밖으로 문제가 되어서 당사자가 떠들고 다닌다 하니 달래고 겁주려고 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병기가 이제 송철호 캠프에 가서 청와대 문행정관을 만나던 즈음에 이제 진정서를 올렸던 레미콘 업체 대표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미콘 업체 대표가 처음에 진정서를 올린 거는 그냥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민원이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서 송병기 측하고 연결이 되면서 순수한 민원이 이제 청와대에서 이 사건 울산시장 낙마 공작에 개입하게 되는 좋은 소재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검찰이 송병기 자택 사무실을 6일날 압수수색했을 때 송병기가 사용하던 여러 채의 차명 휴대전화 그리고 그 점인 이 공작할 점인 2017년 10월 업무일지 그리고 PC 외장 하드 등을 여러 개를 지금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병기와 이 사건을 처음에 만드는 건설업자와의 유착 그리고 현 정권 간의 교류관계 등을 입증할 자료가 다 확보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조국은 조국대로 다 뒤집어 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요. 박영철이 조국이 지금 감찰, 유재수 감찰의 부정적인 백은우 말만 듣고 감찰 수사를 중단을 결정했다. 박영철은 그렇게 말했고 백은우는 조국이 감찰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의견만 전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인걸은 조국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말을 했고 자, 이 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은 조국이 감찰을 다 지시했다고 다 떠넘겼어요. 자, 조국이 가족 비리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새로 등장한 이 유재수 비리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좀 입장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조국은 박영철과 백은우와 협의를 해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결국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과 협의해서 했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최종 결정은 위에 사람이 져야 되는 거고 그런 정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편이어야 될 백은우조차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감찰이 진행 중일 때 내 의견을 물어와서 의견만 전했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은우, 박영철과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 하지만은 그 3인이 중에 자기 빼고 나머지는 다 조국이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조국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될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불리할 거다라고 이 건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진술만으로도 백은우, 박영철, 이인걸 등의 진술만으로도 조국은 직권남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고 왜 그랬는지 행적에 대한 해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조국이 그러면 입을 열 경우에는 이제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윗선을 폭로하거나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자, 하위직 비서관들 말을 듣고 감찰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이 아니니까 답은 위에서 나한테 시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조국은 위를 말해야 될 건지 자기가 안고 깜빵에 가야 될지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가고 있습니다. 자, 조국은 이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혐의만으로도 진술 거부를 해도 구속 100% 그리고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국은 이제 어떤 수를 택할 것인가? 아마 조국 같은 입장에서 가장 징역살이를 못할 사람으로 제가 볼 때 보여요. 그런데 마누라도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조국이 정권이 아무리 조국에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났다. 국회의원 출마는 고사하고 정치적으로 재기의 기회는 없다. 서울대 교수도 이제 끝났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국이 여기서 인생이 끝난 상황에서 선택할 카드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국이 지금 결정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